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오늘부터는 종목 진단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형이 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를 전부 다 드려요. 전부 다 드린 이유는 일단 그 책에 나온 거 또는 유튜브에 나온 것들을 다 지표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하고 궁합이 맞는 걸 찾으라 또는 소스 자체를 드리니까 공부하는 개념으로 드리는데, 너무 이제 방대한 양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딱 종목 진단기만 보시면 돼요. 종목 진단기 보는 방법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종목 진단기 보는 방법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종목 진단기가 뭔가 보시면 이게 기본 화면이에요. 이제 옆으로 탭으로 넘기면 종목 진단기가 조금 더 이제 추가되는데, 이게 기본 화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가장 좌측에 있는 차트라고 되어 있죠. 우드스탁 차트 또는 컨트랙 차트 같은 내용이에요. 요게 약 몇 년도지? 5년 전에 제일 처음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옆에 건 없었고 요걸 만든 거예요. 요 차트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지표에 이름을 따로 붙이는데 제가 그냥 차트로만 했어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된 거예요. 자, 요 하나만 있으면 큰 흐름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차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차트, 기본 차트의 최종 표현 보면 나옵니다. 자, 일단 월음 삼봉 후 양봉. 월봉사는 3개월 이상 떨어졌다가 올라타면 올라갈 수 있다를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월음 삼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봉에도 피본 라인이 있지만 월봉에도 피본 라인이 있어요. 월봉 피본 라인 2차 밑에서 월 음산봉에서 양봉 뜨면 보통 7, 8%는 바로 올라갑니다. 자, 밴드 상단과 하단, 볼렌지 밴드 아니에요. 특별히 쓰는 밴드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로도 밴드를 만들어요. 피보나치를 5개로 만들어서 그 방향을 잡을 때 피보나치 밴드가 상승하고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테마 이평선. 일반 이평을 쓰지 않고 테마 이평을 씁니다. 저는 곡선, 우드스탁 지표의 핵심이죠. 곡선으로 단기 상승인지 단기 하락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눌림목, 어디까지 눌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를 계산을 해냅니다. 표시반등, 주요 지지하고 저항 구간에서 포인트를 잡아줘요. 선형의 곡선으로 곡선의 고점과 저점을 잡아서 돌파 매매 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핵심 중에 하나, 매물대죠. 전투구역이라고 부르는데,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상승을 하지 못해요. 지금 쓰는 기본 차트에서는 200일 기간을 두고 매물대를 잡습니다. 좀 장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설명드릴 건데, 단기 매물대도 따로 있어요. 그 다음 신고가 중요하죠. (60일) (120일) (240일인데) 무조건 신고가 돌파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위험 신고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매집 패턴, 특정 기간 동안에 매집을 시각해서 보여줘요. 매집이 잡히면 지금 매집 중이라고 보여줍니다. 수렴 거래 중요하죠. 수렴만 확산하고, 상승계, 상승계 표시 따로 잡아줘요. 상승계획은 그 상승의 시작이에요.
장의 그 세력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 자리가 손절량이 되기도 합니다. 자, 최후 방어선. 최후 방어선은 매물대가 고 최후 방어선을 짜는 거예요. 삼각수렴. 삼각수렴 되면 그 위치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 기울기에서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통해서 수렴을 분석해요. 매수 손절 자리가 나오고 매수 익절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디에 팔려가 미리 계산이 됩니다. 진입하기 전에 어디에 팔지가 계산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뭐 많은 내용이 한 차트에 들어가 있대요. 말이 돼? 그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왼쪽입니다. 요 화면 설명입니다. 차트. 찍어보시면 표시 단계를 2로 해놨어요. 한번 제가 한번 1로 해볼까요? 일로 하면 뭐가 좀 많이 줄었네요. 그럼 이 화면으로만 보면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요 회색 박스라고 하는데 회색 박스 위에서만 놀아야 돼요. 여기가 적정 눌림이고 요 밑에 하단 정확히 얘기하면 382618입니다. 382618 고점 대비 38%까지 지지하면 1.2배 간다.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자, 아까 삼각수렴 말씀드렸죠? 보이죠? 추세선이 자동으로 그려지니까 삼각수렴. 삼각수렴 돌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자, 다시 2번으로 볼게요. 2번을 제가 제일 좋아하니까. 2번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매물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장기 매물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기 매물대를 계속 못하고 있죠.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마지노선까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막판에 수렴 끝에서 매물대를 올라타죠. 이러면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표시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 볼게요. 한 단계 더 높이니까 뭔가 다른 게 하나 더 보이죠. 진하게 뭔가 보이는 거. 요거는 그 지그재그 파동을 통해서 그 등락의 고저점을 잡는 겁니다. 상승이 나오려면 요 까만 선이 없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선이 바뀌죠. 까만 게 있다가 분홍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러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 매물대 테마선 반락반등 자리. 자,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삼성 SDI를 한번 볼게요. 삼성 SDI를 보면 어때요? 자, 기본 차트 한번 봅니다. 매물대를 계속 못하고 있죠. 반락 반등 자체를 지지를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해서 만들어낸 밴드 아래 계속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상승하는 종목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때요? 자, 지그재그 파동에서 까만색이 계속 위로 막고 있다가 매물 타면서 올라타죠. 그러면서 382 라인을 계속 지지하고 있죠. 그럼 네가 아까 얘기한 어디서 팔아야 될지는 어떻게 할까? 미리
찍어줘. 미래 가격도 중요한데 미래 가격도 나중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요건 단순하게 파동 가지고 목표점을 잡는 겁니다. 자, 1월 23일 날 40만원일 때 1차 목표가 어디라고 알려줘요. 48만원이라고. 그래서 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가 어디인지 또 알려줘요. 여기라고. 58만원이라고. 진입과 동시에 어디에서 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날 잡히고 78만원이 알려주죠. 그래서 아는 가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매물대 갇혀버려죠. 계속 못하고 있죠. 계속 매물대를. 그리고 여기서 잠깐 빠져나간 텐데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66만 2천원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또 뭐 볼까요? 네이버. 네이버는 상승이 나오다가 매물대 안으로 다시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가 저항받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자,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데 지그재그 파동에서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점도 32만원이 알려졌어요. 목표점 치고 상승 목표 치고 매물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못 가는 거죠. 왜 멈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지선 마지노선이라고 했죠. 마지노선에서 잡게 되면 살짝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매수 포인트를 어디로 잡냐면 항상 요 곡선이 돌아가는 초반에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격도상 수렴 끝이면 더 좋고, 우드스탁 거래량은 뭘 뜻하냐면 수급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이 뭐냐면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 또는 기관이 사고 있을 때 빨간색이 나와요. 파란색은 뭐냐면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을 때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삼성 SDI 다시 한번 볼게요. 삼성 SDI 보세요. 파란색 계속 우세하죠. 빨간색이 연달아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하기가 힘든 거지. 복잡한 차트라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면 표시 단계 2만 해서 놓고 보세요. 추세선 자동으로 그려주고 매물대 자동으로 그려주고 눌림자리 자동으로 그려주고, 눌림자리 아래 있을 때는 매수하면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교육회원님들은 지금 좌측에 보고 있는 화면 설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다른 건 그냥 두고 이 표시 단계를 0으로 해볼까? 0으로 하면 뭐가 나오는지. 영으로 하면 딱 어디서 팔지 하고 추세선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럼 나는 조금 더 복잡하게 보고 싶어. 눈에 익히는 거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연습값을 1로 하면
반락 반등이 보이기 시작하죠. 한우 에어로스페이스의 반락 반등 한번 볼까요?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죠. 자, 이번에는 2루에서 보겠습니다. 목격발 정확히 치고 돌아가는 자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좋냐면 이렇게 보시면 곡선이 이렇게 선형이 곡선이 내려오다가 딱 올라타죠. 그 시점이 수렴 끝이야. 그러면 2차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눌림자리를 봐야 되겠고 매물대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 기본 차트만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중공인데 삼성중공 잘 보세요. 매물대는 위에 있었죠. 계속. 근데 지지할 자리들이 훼손이 되죠. 그럼 올라가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물대가 바뀌잖아 다시.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많이도 필요 없고 딱 하루에 딱 20개 종목, 제일 좋은 건 시총 50위 안에 있는 종목을 한 번씩만 찍어보라고. 그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첫 시간이라서 이 좌측에 있는 말 그대로 기본 차트 요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은 매물대, 이 차트의 핵심은 매물대와 반락 반등 자리와 그 다음에 어디서 팔지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